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웨딩 베뉴를 찾아 헤매는 저의 모습 잘 보셨나요?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웨딩 베뉴를 찾았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은 스몰 웨딩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왔거든요. 보면서 할게요. 저도 처음에 결혼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의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이제 내년 1월에 결혼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SOS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웨딩 박람회에 가는 거를 추천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결혼 진행이 수월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웨딩 박람회에 한번 가보자 하고 마음을 먹고 인터넷으로 초대장을 신청했어요. 초대장을 신청하니까 한 30분 정도 후에 플래너님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속 시간을 잡고 그렇게 해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박람회는 여러 이렇게 업체들의 상품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또 살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생각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웨딩 박람회는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아마 박람회 규모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박람회가 되게 여러 종류의 박람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군데밖에 안 가봤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그냥 저의 경험담일 뿐이지, 이게 전반적인 박람회가 다 이렇다라는 거는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박람회에서 이제 주로 상담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저도 이 단어를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게 가장 이 기본이 되는 주요 상담 품목이고, 그리고 이제 한복, 예물, 그리고 신랑 수트, 또 가전, 그리고 신혼여행, 이렇게 결혼식부터 뭐 신혼생활에 필요한 정말 여러 가지를 다 만나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저랑 약속했던 플래너분이 앞 상담이 좀 길어져서 저희가 조금 기다리게 됐는데, 그쪽에서 다른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복 상담부터 받았는데 저는 그 순간 멘붕이 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너무 달랐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견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말 한 30분을 정말 꼼꼼하게 상담해주세요. 그런 거는 되게 좋았고요. 그런데 상담이 끝난 후에 저희는 당연히 그날이 첫날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를 더 많이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계속 계약을 하기를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거절했고, 두 번 거절했고, 세 번 거절했고, 계속 붙잡으셨어요. 오늘 안 하면 이 할인 혜택은 없다. 계약금만 거시면 된다. 어차피 다른 곳에 가도 다 똑같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이 처음이었어서 조금 더 고민도 해보고 싶고, 더 둘러보고도 싶고, 그리고 이게 또 저희들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랑 함께 또 상의도 해봐야 한다 해도 계속 붙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곤란하기도 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상담 시간도 꽤 길어서 이게 업체 입장에서는 저희랑 계약을 해야 또 매출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 부분도 너무 이해가 또 되니까 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스드메 상담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세요.
처음부터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느 시기에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를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스드메 상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상담을 해주셨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끝날 때 이제 플래너분과 계약을 하기를 계속 권유를 하세요. 근데 이게 참 저희도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간 상태였어서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저희도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른 수단으로 먼저 많이 알아보고 올 걸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었고, 웨딩 박람회는 플래너와 계약을 맺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날 소정의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시면 그 플래너분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식 진행을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되게 편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할인되는 혜택이 또 다 다르다고 하니까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은 할인 받으실 수 있는 것도 많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서 할인 프로모션이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알아보시고 가시면 웨딩 박람회를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웨딩 박람회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스몰 웨딩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일반 예식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 이제 예신 같은 경우는 스몰 웨딩을 굉장히 원해서, 저는 전엔 좀 스몰 웨딩 하면 하객도 너무 적고 이게 쓸쓸하지 않을까,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가 제가 작년 12월에 하와이에서 스몰 웨딩을 본 이후에 제 생각은 진짜 180도 바뀌었어요. 하객 수는 적었지만 하객들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밀도 높은 결혼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식을 본 이후에 나도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스몰 웨딩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스몰 웨딩을 하자라고 했을 때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스몰 웨딩이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스몰 웨딩을 할 수 있는 웨딩 베뉴가 많지 않았어요. 일반 예식장에 비해서. 그리고 야외 웨딩을 할 수 있는 곳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야외 웨딩을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제약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엔 본식, 피로연, 애프터 파티까지 해서 한 5시간 정도의 예식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외 웨딩이 되는 곳들이 보통 3시간 정도의 시간 제한을 두고 있고요. 아니면 저녁 8시 이후에는 음향 사용이 불가하다거나, 야외 웨딩의 최대 취약점, 우천시, 비가 왔을 때 그 하객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없는 곳이 정말 많았어요. 웨딩 베뉴 자체에 레스토랑이 있으면 보통 그 식당에서 음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음식 반입이 전혀 안 되거나 하는 문제점들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또 주말에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웨딩 베뉴를 고르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스몰 웨딩을 준비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거, 저희도 역시 플래너를 찾아야 됐습니다. 인스타랑 인터넷으로 열심히 검색을 해보고 있었는데 딱 마음에 드는 플래너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 신랑의 누님 되시는 형님이 인스타를 보시다가 너무 괜찮은 플래너가 있다, 여기 한번 보라고 저희에게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딱 보는 순간 저희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들어서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바로 연락을 해서 10월이 예식인데 가능한지, 마침 또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그런 코드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은 장소 제약을 받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결혼식을 이런 장소에서 하는 그런 곳들을 재탄생시키는 걸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골프장, 고깃집, 한옥, 이런 데서 결혼을 어떻게 해? 하는 그런 장소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들이셔서 이분들과 함께 하면은 즐겁게 결혼식 준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상담하고 바로 계약을 했고, 그 다음 스텝, 웨딩 베뉴를 찾기 전에 저희는 웨딩 링을 샀습니다. 이게 약간 순서가 조금 뒤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예식 일정을 또 다시 급하게 당겨서 잡으면서 마음이 정말 초조하더라고요. 막 빨리 더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초조한 마음에 빨리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먼저 준비를 하자라는 생각에 바로 또 달려가서 웨딩링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이건 TMI예요. 자, 그 다음 스텝, 웨딩 베뉴 찾기. 이제 플래너분이 저희가 원하는 야외 웨딩에 5시간 정도를 할 수 있고, 음향 사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외부 음식 반입이 가능한 이런 곳들을 몇 군데 주셨는데 리스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베뉴들 다 다니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운 좋게 찾아서 또 식장 계약을 따로 했고요. 식장 예약까지 하면 결혼식 준비의 50%가 끝난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은 식장을 선택해야 그 공간에 어울리는 드레스를 고르고, 그리고 또 드레스에 맞는 메이크업도 고르고, 청첩장부터 시작해서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식장 선택이 끝나야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들이기 때문에, 식장 선택이 끝나니까 그 다음 준비들은 착착착착 진행이 되더라고요. 스몰 웨딩도 비슷해요. 이제 식장 선택이 끝나고 나면 드레스, 스튜디오, 메이크업, 한복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플래너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신랑 수트만 빼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또 따로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본식. 아마 이 부분이 일반 예식과 스몰 웨딩이랑 좀 많이 다른 부분일 텐데요. 스몰 웨딩은 본식 때 하나하나를 정말 다 신랑 신부님이 다 준비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 예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해진 이 틀이 있어서 그 안에서 진행되는 걸 따라가시면 되는데, 스몰 웨딩 같은 경우도 내가 정말 모르겠다 하시면 이거를 또 어느 정도는 다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몰 웨딩을 하고 싶었던 게 저희가 저희만의 거를 만들고 싶어서 스몰 웨딩을 원했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다 하려다 보니까 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서 좀 그런 부분들은 순간순간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래도 재밌는 점도 많고, 그리고 또 더 추억도 되고요. 또 그만큼 또 우리들만의 것, 되게 유니크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스몰 웨딩의 컨셉을 잡아야 돼요. 꽃을 어떤 컬러로 쓸 건지, 그거에 따라서 테이블 데코레이션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 웨딩 아치는 어떤 모양으로 세울 건지, 포토존을 할지 말지, 신부 대기실은 어디로 정해서 버진 로드를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동선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까지도 정말 다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날 재즈 밴드를 불러서 음악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BGM으로 갈 건지, 그냥 스몰 웨딩 했을 때는 몰랐던 정말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다 신경을 써야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음식. 저희가 하게 되는 곳은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외부에서 해와야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케이터링 업체랑 계약을 따로 해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케이터링 시식도 하고 왔는데, 이제 저희가 하는 곳에서는 뷔페식이랑 코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고, 음식은 한식이랑 양식이 있었어요. 저희는 뷔페식으로 할까도 고민을 했다가, 아무래도 이 공간도 작은데 그 안에서 또 여러 하객분들이 움직이셨을 때 되게 복잡하실 수도 있고 동선이, 그래서 저희는 코스로 선택을 했는데, 또 마침 코로나 때문에 뷔페가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로 결정을 한 건 그 전에 결정을 했는데,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양식을 선택했습니다. 보통 그래서 코스가 5가지, 6가지, 7가지 이렇게 종류별로 있어요. 그런데 5가지에 나는 이 메뉴만 추가하고 싶어 하면 또 그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애프터 파티 때 뭐 디저트류나 핑거푸드 이런 것들, 카나페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다 옵션으로 다 넣을 수 있어서 이거는 준비하시는 거에 따라서 예산은 다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할인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콜키지 프리라던가. 그래서 이건 아마 다 다를 거라서 이런 부분도 잘 알아보시면 뭐 경제적으로 최대한 이렇게 세이브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본식도 순서를 다 정하실 수 있어요. 본식이 끝나고 피로연 때는 어떤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건지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나하나 다 준비하실 수가 있으니까 정말 우리만의 결혼식, 우리만의 특별한 날을 만들기에는 스몰 웨딩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저도 한창 준비 중이라서 저희도 지금 진행된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확실히 스몰 웨딩이 신경 쓸 부분이 더 많은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더 즐거운 요소들도 많고요. 더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스몰 웨딩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규모도 달라지고 예산도 달라지니까 많이 알아보시고 이렇게 알맞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객 수가 적으면 너무 허전하진 않을까 하고 걱정하신다면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객 30명의 결혼식이 제가 봤던 결혼식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내일이 불안한 상황에서 결혼식을 준비하시는 예비 부부님들 정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무사히 결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우리 모두가 다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혹시 스몰 웨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인스타 DM으로 궁금하신 점을 보내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건강하세요.